자, 봅시다. 여기 있는 내용을 일단 암기를 여러분이 하시고 암기를 했다는 전제하에 진행을 하도록 하죠. 이 내용이 이제 1대1 함수다 하면 우리가 앞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인데요. 1대1 함수, 1대1 대응 기억나시죠? 그런 거 배웠던 거. 1대1 함수라는 것은 함수는 항상 대응 관계인데 어떠한 정의역이 있고 그 정의역에 한 녀석이 공역에 한 녀석하고 이렇게 대응이 되죠. 그럼 우리가 순서쌍이라는 게 생긴다 해서 x1, fx1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순서쌍이 다 점이죠. 우리가 어떤 함수들은 이게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2차 함수 같은 경우에 여기가 x축이고 y축이라 했을 때 특정 x값이 여기가 a라고 할게요. a는 이제 fa 이렇게 점을 갖는데 얘랑 똑같이 fa가 예를 들어 k라고 할게. k 그러면 b를 넣었을 때도 여기가 k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bk 얘를 이제 fb라고 하는데 얘 fb도 k인 거지. 그럼 이제 어떤 현상이냐, fa랑 fb가 같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것도 함수는 맞아요. 함수가 되려면 모든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이 대응 관계를 갖기만 하면 돼. 같잖아. 다 얘는 다 짝꿍이 있죠. 모든 정의역이 모든 정의역들이 순서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 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복 2개 이상 가지지 않아야 돼요. 가령 원은 함수가 아니에요. 원이 함수가 아닌 이유는 한 녀석이 2개가 생겼지. 지금 순서상이 2개가 있을 수는 없는 거야. 이건 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원은 방정식이라고 하죠. 원은 방정식이고 2차 함수는 딱 하나씩 대응 관계가 성립돼야 함수야. 하나를 넣었는데 2개 나오면 안 돼. 여기까지는 함수야. 그러면 1대1 함수는 뭐냐? 하나 넣어서 하나 나왔잖아. 여기서 하나 나왔잖아. 그러면 똑같이 생긴 애가 다른 애에서 나오면 안 돼. 이게 1대1 함수예요. 1대1 함수는 하나당 하나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가령 유명한 거는 뭐 3차 함수, 이렇게 3차 함수 같은 경우 보면 a가 딱 들어갔으면 이때 a, fa가 있고 얘가 유일하죠. only one이지. 없잖아 주변에. 그치? 선생님 비율을 어떻게 하냐면 함수는 1인 1메뉴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카페에 가면 한 사람당 하나씩은 시켜야 되잖아. 그치? 선생님이 여러분 데리고 아래 메가커피에 갔어요. 그럼 뭐라 해? 거기 사장님이 1인 1메뉴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지. 한 사람당 하나씩은 골라야 되는 게 뭐다? 함수야.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 아이스티를 골랐어요. 그러면 승준 아이스티 고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있죠? 카페 가서 선생님이 아이스티 고르면 승준 아이스티 못 골라? 1대1 아니 이게 함수 돼요. 되죠? 그러니까 내가 고른 거 너도 골라도 돼. 단 선생님이 사주는데 갑자기 성윤이가 선생님 전 2잔 먹고 싶은데요? 이러지 않잖아. 그지? 가능한 한 잔에서 끝내잖아. 물론 가끔 가다가 선생님 2잔 사주시면 안 돼요? 사주겠지. 그치? 속으로 왜 이렇게 많이 먹어? 그 함수가 아니라고. 도형이라고. 그치? 함수는 1인 1메뉴야. 그러니까 무조건 한 사람이 한 메뉴는 시켜야 돼. 이때 민재 중복되면 된다 안 된다? 네. 중복되면 된다 안 된다? 함수요? 된다. 된다. 내가 아메리카노, 너도 아메리카노 가능하다고. 1대1 함수는 뭐예요? 1대1 함수는 뭐랑 같냐면 선생님이 어디 가서 맛있는 걸 이렇게 사왔어. 서로 다른 거 7가지를 사왔어. 그리고 여러분한테 자 골라봐 이랬다고. 하나씩밖에 없어. 그러니까 민수가 고르면 그 다음 성윤이가 골라 못 골라? 못 고르는 거야. 이게 1대1 함수야. 누가 하나 고르면 끝이야. 이걸 이제 선생님 표현하기로는 뭐라 표현했냐면 그 예전에 수업할 때는 아이돌 여학생들이 뭐 남학생들은 근데 이건 좀 성립이 안 돼. 남학생들은 그냥 다 카리나잖아. 그냥 그잖아. 내가 카리나를 골랐으면 넌 고르면 안 돼. 이런 게 없잖아. 내 여학생들은 요즘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한 그룹의 멤버 한 그룹이 있으면 그 친한 여자애들끼리 내가 A 멤버를 좋아하면 다른 애는 A 멤버를 좋아하면 안 돼. 싸움이 나. 내가 A 좋아했어. 넌 B를 좋아해야 돼. 요즘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이니까 옛날엔 그랬다. 그래서 누구 서방 뭐 이러고 다녔단 말이야 옛날에. 그게 1대1 함수예요. 한 명이 고르면 다른 사람 고르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또 1대1 함수 대표적인 게 학원에 가서 자리에 앉는 거랑 같아요. 여러분이 딱 자리에 앉았어. 그 순간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을 수가 없죠.
이게 1대1 함수예요. 여러분이 다 정의역이라 생각해봐. 여러분이 다 정의역에 있는 원소고 이 각각의 자리를 공역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영록이가 제일 먼저 와서 저기를 딱 앉는 순간 저 자리에 앉으려면 영록이 위에 앉아야 되잖아. 끔찍하지? 응? 그잖아. 여러분 친구 위에 올라 앉는 거 좀 끔찍하잖아. 그잖아. 선생님이 아니 민재가 여기 앞에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민수가 와서 거기 내 자리야 하면서 민재 위에 앉지 않잖아. 1대1 함수라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1대1 함수의 의미를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보세요. 자, x1, x2가 정의역에 있는 원소예요. 여러분들이라고. 민재랑 민수야. 다르죠? 같지 않죠? 서로 다르면 앉는 자리도 당연히 뭐야? 같지 않다. 이게 1대1 함수예요. 서로 같은 값이 나올 수 없다. 알겠죠? 얘가 등호가 성립돼. 그러면 얘는 그냥 함수야. 함수. 1대1 함수가 아니라고.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입력값이 다르면 출력값도 다르다야. 1대1 함수는. 입력값이 다르잖아. 그럼 출력값도 달라야 돼. 근데 얘를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출력값이 달라. 그럼 입력값이 다른 거야? 이렇게 시작하면 머리가 아파지지. 출력값이 다르다는 건 얘가 다르면 얘도 다르나요? 끄덕하려면 역명제가 성립해야 돼. 우리가 일반 명제는 이거고 역명제는 이거고 대우명제는 뭐고 기억나죠? 역이랑 대우는 알아야 되잖아.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명제가 성립하면 대우명제는 항상 성립한다는 거 알지? 대우명제는 성립해. 그러니까 얘는 뭐야? 출력값이 같으면 입력값도 같았던 거의 다까진 맞는 말이야. 너무 어렵나? 역명제가 우리가 명제가 P에서 Q였어. 역명제는 그러면 Q에서 P인 거야. 대우명제는 뭐야? 이게 먼저 오는데 얘를 반대로, 그 다음에 얘가 나중에 오는데 얘를 반대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 흐리멍텅한 기억은 있지? 있지? 그럼 얘가 참이면 얘는 참이야. 항상 받아들이는 게 그냥 항상 참이야. 얘는 몰라. 알 수 없다고. 역명제는 알 수가 없는 거야 원래.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의 정의예요. 입력값이 다르면 출력값이 다른 겁니다. 오케이? 그럼 출력값이 같았다? 그러면 입력값이 같았다는 거야. 이 두 문장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출력값이 달랐어요. 그러면 입력값이 모르는 거라고 그거는. 그치? 1대1 함수에서. 물론 여러분 머릿속에 출력값이 다르면 입력값이 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맞긴 해. 근데 어쨌든 우리가 정해진 정의 안에선 이거 두 개만 쓴다 이거야. 두 개만. 그러니까 외우셔야 한다고. 외우셔야 한다고. 알겠죠? 기억하세요. 1대1 함수 이걸 좀 한글로 써놓을까? 입력이 다르면 출력도 다르다. 이게 정의고 출력이 같으면 대우명제 입력도 같다. 이게 대우명제야. 우리는 문제를 풀 때 대우명제로 풀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뭘 배울 거냐면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이걸 배울 거야. 그러니까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 뭐다? 이거라는 소리지. 뭐냐? 로그 A가 로그 B였다.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겠다고? 로그 함수 입장에서는 이게 출력값이죠. 로그 함수 값이잖아. 출력값이지. 로그 A랑 로그 B는. 그치? 둘이 같대. 그럼 뭐랑 뭐도 같다? A랑 B도 같다로 풀 거라고. 이해해? 가장 쉬운 문제로 풀어보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가 X, 여기가 2다. 그럼 X는 얼마야? 2야. 라고 여러분 그냥 쉽게 말하잖아. 근데 얘는 교과서적 원리가 뭐야? 로그 함수는 1대1 함수고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입력값이 다르면 출력값도 다르고 얘의 대우명제인 출력값이 같다면 입력값이 같기 때문에 출력값이 같다고? 그러니까 입력값이 같아. 누가 이렇게 풀어? 근데 원리는 이렇다 이거야. 알겠지? 근데 원리를 선생님이 굳이 설명할 이유가 있겠죠? 이걸 알아야 어려운 문제에서 여러분이 혼돈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할 때 질문이 안 생기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X는 이다 이렇게 대답한다 이 말입니다. 알아두시고 왜 이 기회에 여러분한테 대우명제도 한번 설명하고 이렇게 명제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예요. 증가의 정의. 그냥 봐봐. 여러분 여기서 좀 경험을 해야 되는 거. 방금 위에서 설명한 내용이 쉬운 내용이야? 어려운 내용이야? 쉽지는 않잖아.
그지? 쉽지 않잖아. 이제 어렵지. 이 어려운 내용을 쉽게 만드는 방법은 일단 먼저 이해하기 전에 암기를 슬쩍 해보는 거야. 쉬는 시간에 여러분한테 외우라 그랬죠. 그치? 그냥 뭐라도 외웠지. 그러니까 설명하니까 뭔가 알아듣는 것 같은 거야 원래. 흐름이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어떤 내용이 어렵잖아. 그러면은 그 내용의 결론이라도 미리 좀 암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내용을 다시 찬찬히 잘 읽어봐. 그러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자, 증가의 정의. 우리가 이제 1대1 함수는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돼. 생긴 게. 왜?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은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이렇게 계속 증가를 안 하고 중간에 감소를 하잖아. 감소하는 순간 이렇게 중복이 발생한다고. 그치? 그러니까 가다가 내려와 버리면 이 순간 출력값이 같은 애들이 생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1대1 함수는 무조건 한 번 딱 선택을 했으면 쭉 올라가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쭉 내려와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수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배웠던 개념이 증가랑 감소에 대한 개념이에요. 다 까먹었으면 큰일 납니다. 그 여러분 계속 다맛산 푸는 이유야. 수투에서 증가는 f'x가 어쩌고 여기 감소는 f'x가 어쩌다 라고 했지. 증가면 뭐야 성윤이? 초과야 이상이야? 이거야? 증가하면 이거야? 이상이야? 확실해? 근데 상수함수 그러니까 f'x가 상수면 상관없죠. 헷갈리기 시작하지. 이 화살표 방향 뭐가 맞는가 복습하세요. 이게 증가예요. 맞아요? 응? 뭐라고? 자, 봐봐. 증가한다 하면 f'x가 0보다 크다인지 이 중에 두 개는 맞고 두 개는 틀리잖아. 헷갈린다니까. 그래서 이거 암기 시킬 때도 어떻게 했어? 여기 성립하지 않음을 발레까지 다 외우라 했잖아. 이것 중에 두 개는 맞고 두 개는 틀리다고. 뭐가 맞아? 2번 그리고 3번이 맞죠. 왜 여기 성립하지 않는단 말을 생각해보면 얘 여기 성립 안 하잖아. 증가하는데 0이 없을 수 있지. 예, 이거인데 증가 해? 헷갈리지? 아, 여기 성립하지 않으면 여기서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에 논리가 성립되는 녀석을 골라야 돼요. 얘 여기 성립하지 않아. 발레가 뭐야? 상수함수. 얘 증가해. 그런데 여기 성립하지 않아. 왜? y는 x세제곱 발레. 0인 구간 있잖아. 정확하게 외우라고 정확하게. 그래서 내가 여기 쓴 건 다 맞는 말만 쓴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 맞는 말만 쓴 거야. 이거 수투에 있는 내용이잖아. 가서 복습하면 돼. 이거 여기다가 이걸 필기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뭐라 적었는데 수투에서 증가 감수 정확한 정의 복습하기 이렇게 스스로 잘 적어놓으면 돼요. 연필로 적어놓고 복습하고 지워버리면 되겠죠. 증가 감수에 대한 내용 나중에 수투 가면 정확하게 하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이다. AB원 친구들은 자세하게 설명 안 했지. 그냥 어떻게 하라고? 그냥 다항함수밖에 안 나오니까 뭐하라? 퉁쳐라 이랬지. 기억나죠? 다항함수밖에 안 나오니까 퉁쳐라.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하고 싶은 얘기 뭐냐, 이게 이제 증가 감수에서 중요했는데 그러니까 증가의 정확한 정의가 뭔지는 여러분이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미적분 아마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선생님이 증가에 대한 설명을 할 때도 미적분에서 정확하게 엄밀한 의미부터 시작하죠. F에서의 의미, F'에서의 의미, F2'에서의 의미 개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증가란 무엇이냐? 정의역, 입력값이 크잖아? 출력값도 크다는 소리야. 오케이? 큰 값을 넣으면 큰 값이 나온다고. 아시겠죠? 이해해? 뭔 말인지 알겠어? 더러운 얘기를 해줄까? 응? 애기, 여러분, 응애! 여러분, 응애! 똥을 싸. 누가 많이 싸겠어? 이 얘기야. 당연히 큰 사람이 많이 싸겠지.
이렇게 해서라도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머리에 좀 강하게 남으라고. 입력값, 출력값. 이거 잘 생각하라 이거예요. 알겠죠? 이게 증가함수입니다. 감소함수는 반대겠죠. 그렇죠? 감소함수는 반대가 되겠죠.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여러분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잖아. 선생님 대우명제는요? 이렇게. 그게 원래 이제 떠올라야 정상 아니야? 대우명제는 성립하나 안 하나? 성립하겠지. 그치? 응. 근데 여기선 그걸 쓰지 않아. 근데 여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에 영명제가 성립한다를 문제에서 또 써요. 증명하지 않습니다. 이 영명제가 성립한다는 거의 증명은 여기 그냥 줄줄줄 해놓으셨어. 뭘로 얘를 증명하냐? 당연히 얘도 당연한 건 아니지. 얘도 합성함수를 가지고 증명합니다. 합성함수를 가지고 얘가 영명제가 성립함을 증명을 해. 읽어보시고 이게 지금 여러분한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야. 여기서 뭐라 그래? 교과서에서도 얼렁뚱땅 이해시키고 넘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그쵸? 읽어보세요. 쭉. 그래서 여기 체크해 놓으시고 여기 있는 내용은 내가 쭉 읽어서 이해를 한번 하시고 나면 영명제가 성립한다 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영명제가 성립하는 순간 여러분이 이제 얘를 필요충분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근데 왜 얘가 중요하겠어? 또 생각을 해보면 얘 영명제가 없으면 우리가 풀 수가 없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로그 A 예를 들어서 x는 로그 2보다 작다 이렇게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입력값이야 출력값이야 의원님? 뭐가요? 이 동그라미 친 애들은 입력값이야 출력값이야? 로그 함수 입장에서 정의역에 해당하는 애야 치역에 해당하는 애야? 저기요? 정의역은 집어넣는 거야. 얘가 정의역이야 얘가. 그러니까 얘랑 대칭을 시켜보라고. 얘는 이거잖아. 출력값이지. 그쵸? 그러면 보면 문제를 잘 봐봐. 여기 봐봐. 출력값에서 로그 2가 더 크다 그랬죠? 그치? 그럼 x가 2보다 더 작다 이렇게 쓰고 싶잖아 여러분 이게. 그쵸? 증가함수의 정의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지. 이건 된다 이거야. 만약에 x가 2보다 커요. 그러면 로그 x는 로그 2보다 작아요.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쏘리. x가 2보다 작아요? 로그 x가 로그 2보다 작아요는 쓸 수 있어. 왜? 증가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따라오십니까? 오케이? 입력값, 출력값. 그런데 내가 얘가 출력값이잖아. 출력값을 보고 x가 2보다 작아요 라고 할 수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얘만 보면. 거꾸로는 원래 성립하는지는 아까 말했잖아. 역 2 대우할 때 역은 성립하는지 모른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도 모른다가 맞아. 그런데 우리 문제 풀 때 이렇게 많이 풀었잖아. 그리고 많이 풀었죠. 우리 로그 지수 방정식 부등식 풀 때 이렇게 풀잖아요. 이게 성립하는 이유는 뭐도 성립하기 때문? 영명제도 성립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구별해서 기억을 해야 돼. 나중에 여러분 증가의 정의가 뭐야 하면 증가의 정의는 이거라고. 입력값이 크면 출력값도 크다가 증가의 정의야. 오케이? 출력값이 커? 그러면 입력값도 크겠네?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 그 확인한 내용이 어디 있다고? 여기 있다고. 여기 날개. 읽어보시고 우린 그냥 받아들인다. 어떻게? 성립한다고. 꼼꼼히 읽어봐서 나쁠 건 없어요. 아마 이제 1등급, 2등급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읽어봐야겠죠. 그래도 이 내용이 읽어보고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내 실력 부족이니까 읽어보고 이해를 해보십시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으면 어려워할 테니까 학생들이. 그러니까 체크는 해놔. 체크. 어떻게? 여기에다가 V 이렇게 해놓으시고 여기 위에다가 V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V 1번 여기 V. 그래서 결론은 뭐야? 결론은 우리가 앞으로 로그 fx 로그 gx 이렇게 있으면 얘가 증가함수라면 증가함수라면의 의미는 뭐야? 밑이 1보다 크다는 소리지? 밑이 1보다 크다. 오케이? 1보다 작은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잖아. 그러니까 증가함수면 뭘 쓸 수 있다? fx가 gx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로그 부등식. 됐죠? 그래서 로그 방정식은 1대1 함수로 푸는 거고요. 로그 부등식은 증가의 정의로 푸는 겁니다. 지수 방정식은 1대1 함수로 푸는 거고요. 지수 부등식은 증가의 정의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의 순서를 잘 봐봐. 우리가 지수에 대해서 배웠지. 로그에 대해서 배웠지.
그 다음에 지수, 함수, 로그 함수 배웠죠. 순서가. 그럼 그 다음 뭐 배우는 거야? 지수, 로그, 방정식, 부등식을 배우는 거야. 이해돼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삼각 함수를 배워요. 그럼 민재 그 다음 뭐 배우겠어? 예. 삼각 함수를 배울 거야.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삼각 함수라고 하긴 하는데 여기서는 함수의 이제 뭐 정의나 뭐 이런 것들을 배운다고. 그런 다음에 삼각 함수 그래프를 배울 거야. 우리가 여기서도 사실 로그 함수, 지수 함수의 그래프 배운 거죠. 방금까지. 그리고 나면 민재야 뭐 배우겠어? 삼각 뭐 배우겠어? 아니요. 방부등식을 배우겠지. 음. 여기 순서를 봐봐. 지수로그 배우고 함수 배우고 방부등식 배우잖아. 그치? 여기서도 삼각함수 배우고 삼각함수 배우고. 이 말이 이제 중복되는 이유는 이게 사인 탄젠트를 표현하는 방법이라서 그래. 어쨌든 기본 지식 배우고 함수의 그래프 배우고 방부등식 배우고 순서가 다 이렇잖아요. 됐죠? 뭔 말인지 알겠죠? 모르는 사람. 그래서 여기까지 정확하게 공부하고 여기로 이제 넘어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로 넘어갔을 때 이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여기 별표 하나. 이걸로 이제 문제를 푼다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도 별표 해주세요. 별표만 치면 돼. 박스 3개. 그러면 박스 순서대로 한번 보시면, 자, 이거는 이제 밑조건이죠. A가 0보다 크다. 1이면 안 된다. 밑조건일 때 방정식 성립한다. 뭘로? 1대 함수. 대우 명제로 성립하는 거야. 로그 성립한다. 뭐? 대우 명제. 출력값이 같으면 입력값이 같다로 푼다는 거죠. 오케이? 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부등식은 증가함수일 때랑 감소함수일 때 나눠야겠죠? 증가함수일 때는 어떻게? 입력값이 증가하면 출력값도 증가한다잖아. 근데 그거 영명제로 푼다니까? 어떻게? 출력값이 증가하지. 출력값이 증가했지. 그럼 입력값도 뭐 한다? 증가한다. 영명제로 푼다고. 근데 이게 이제 말을 어렵게 해서 그렇지 여러분 그냥 풀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감소함수일 때는 뒤집어진다는 거죠. 감소함수였으면 당연히 증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출력값이 증가했어? 입력값은 감소했어로 풀어야겠지. 증가했으니까. 오케이? 반대일 거 아니야. 감소했으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선생님 칠판에다 감소함수를 그려볼게. 여러분도 공책에다 한번 그려봐. 그리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감소함수를 그렸어. 그리고 입력값을 증가한 값을 넣어보세요. 예를 들어 여기 2를 넣었어. 쭉쭉쭉쭉쭉. 5를 넣어보라 이거야. 쭉쭉쭉쭉. 감소했잖아. 그럼 출력값이 어떻게 돼? 줄었지? 출력값이 더 낮잖아. 줄었잖아. 출력값이. 이게 감소함수니까. 입력값이 늘어났어. x1, x2 이렇게 했을 때 입력값이 늘어났어. 출력값은 어떻게 된다? f, x1, f, x2의 관계는 반대다. 이렇게 되는 게 감소함수겠죠. 예. 거긴 없어. 거긴 증가밖에 없어. 감소는 거꾸로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여기 내가 뭔가를 집어넣었다고 그랬을 때 나오는 값이 어떻게 돼? 낮아진다. 한번 너가 손으로 써봐야 돼. 한번 써보세요. 공책 안 핀 사람 없지? 공책에다 내가 그리고 있지? 한번 해보라 이거야. 내가 집어넣어보면 함수값 y를 보는 거니까 더 줄어들죠. 그래서 얘를 영명제를 받고 푼다. 예를 들어서 fx1이 fx2보다 크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얘를 보고 영명제는 어떻게 얘가 감소함수니까 x1 값이 x2 값보다 작겠구나 라는 결론을 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감소함수일 때는 반드시 영명제로 빠져나올 때 부등호가 바뀌어야 돼요. 방향이. 이건 오케이?
그렇다. 다음 여기까지 여러분 적었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100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여기 첫 번째 방정식은 로그 지수 다 1대1 함수로 푸니까 대우명제로 풀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대우명제 대우로 1대1 함수의 대우명제로 푼다. 그 다음에 지수 로그 방정식은 대우명제, 부등식은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의 영명제로 푸는데 보시면 증가함수는 부등호 방향이 유지되죠. 증가함수는 이제 이해를 해야 돼. 감소함수죠.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면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바뀌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별표인 거야. 써놓으세요. 감소 함수 임으로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죠. 얘는 감소함수라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야. 영명제로. 사실 이제 여러분이 그 독해력이 상당히 상승하면 위에서 똑같은 그 내용을 읽고, 그러니까 98페이지, 99페이지를 읽고 선생님과 같은 결론에 도달해야 돼. 혼자 여러분이 독학을 한다 했을 때. 근데 그게 잘 안 되지. 똑같은 거 분명히 읽었는데 여러분 그냥 그렇구나 머리에 뭔가 정보가 떠다닌다면 선생님은 그걸 뭔가 꿰뚫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잘났다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독해력이 향상하고 사고력이 증강하면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용만 잘 읽어도. 그렇지? 그거 하려고 공부하는 거야. 여러분 대학 가려고 공부하잖아. 선생님 볼 때 관점이 달라. 여러분이 그 수험생활 하면서 왜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거 왜 공부해? 이런 사고력을 키우려고. 똑같은 데이터를 봐도 여러분은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독해력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화자 또는 저자가 전달하는 포인트를 캐치하고 그걸 학습한 다음에 응용해서 뭔가 생산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국영수 배워서 어디다 써요? 세상에서 제일 어린 이야기야. 어리니까 하는 얘기야. 세상을 살아본 사람들은 국영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어른들이 국영수가 어디서 중요하냐 하면 그 어른들은 아직 그 의미를 잘 모르시는 거일 수도 있어. 아니면 고등학교 때 그냥 암기만 열심히 하셨던 거야. 암기는 큰 의미가 없지. 생각하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 보라색으로 쓴 거 있죠. 타입 1, 타입 2, 타입 3는 여러분이 스스로 깨우치는 게 굉장히 높은 레벨에서 가능한 거고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한테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은 이런 보라색 내용이죠. 그래서 어떻게 타입 1, 2, 3를 쪼개서 선생님은 이제 푸는 건데 지금까지의 내용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모두가 다 동의하는 내용이고 타입 1, 2, 3는 조승봉 선생이 그냥 여러분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분리해 놓은 거니까 중요도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금 정의를 가지고 푸는 풀이를 타입 1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하고 치환 또는 합성이 들어가는 거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죠. 치환이 곧 합성이라고. 그때 여러분 중에 절반은 표정이 어두웠어요. 합성하면서 설명하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찾아보고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 치환 또는 합성하는 게 타입 2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애매해 또는 미세 막 미지수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로그 잡아서 푸는 게 훨씬 빠르고 유리하다. 로그 잡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 옛날에 내신 할 때 다 했던 내용이지만 또 지나가면서 한 번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빨간색으로 써놨죠. 다 좋은데 로그는 밑조건, 진수조건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밑조건, 진수조건을 확인 안 하면 틀리게끔 된다. 그래서 로그가 훨씬 어려워요. 여기서는 지수 로그에서는. 그래서 지수 함수를 어렵게 만들려면 지수의 밑을 가지고 장난을 칠 거야 아마. 근데 이제 수능에서는 그걸 좀 자제하는 편이고 내신에서는 그랬죠.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훨씬 로그를 좋아합니다. 이거 낼 때. 왜? 로그는 모두가 아는데 틀리게 좋게 하는 게 밑조건, 진수조건으로 장난질 치는 거기 때문이야.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이제 칠판에다 뭐라 썼냐면 로그 x가 로그 2보다 작다 이렇게 쓰였어. 그럼 여러분은 얘를 보면서 밑이 일단 상형 로그니까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증가야? 감소야? 이제 네? 증가예요? 감소예요? 뭐예요? 이 함수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로그 x 함수 그려봐 하면 어떻게 그릴 거? 증가해, 감소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로그 함수의 그 개형을 배웠잖아요. 네. y는 로그 x 그려봐 하면 어떻게 그릴 건데? 이거 아니에요? 증가해, 감소해? 정말 그래, 증가잖아. 증가하는 이유는 로그 함수는 언제 증가하고 언제 감소해요? 예. 이거야. 네. 뭐가? X요. x가 A. a? 밑이라고 해야지. 밑. 밑. 정확하게 얘는 밑이 얼마야? 밑이요? 응. 상용 로그는 밑이 얼마야? 10. 10. 그러니까 1보다. 나. 그러니까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하지. 그럼 증가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출력값에 따라 누가 커? 오른쪽. 그렇지. 이렇게 풀잖아. 그쵸? 여기까지 배웠죠? 근데 여기까지만 쓰면 땡이라고. 뭐까지 해야 돼? 진수 조건. x의 진수 조건이 어떻게 돼? 이제 진수 조건.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써줘야 답이다. 이거야. 알겠죠? 이해해? 또 로그 x 제곱은 로그 4다 이렇게 나왔어. 방정식이지. 그쵸? 방정식은 증가 감소 따지는 게 아니야. 그냥 뭐야? 1대1 함수인 걸 이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x 제곱은 얼마다? 4다 이렇게 하죠. x 제곱은 4다. 그러면 x는 얼마예요? 얼마? 2죠. 그럼 x는 2하고 마이너스 2 둘 다 되나요? 돼?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여기다가 쓰는 게 로그 x제곱은 로그 4다. 그럼 x제곱은 4다. x는 2 또는 마이너스 2다. 이거 지금 얘기한 거고, 두 번째는 로그 x제곱 로그 2x 마이너스 3. 자, 얘를 풀 거야. 플러스 3. 그러면 얘도 x제곱은 2x 플러스 3이죠. 뭐에 의해서? 일대함수의 대응명제에 의해서 출력값, 입력값. 그러면은 2x 마이너스 3은 0, 3,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x는 3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한다고. 맞아요? 아니에요. 왜 아니야? 맞아요. 맞죠? 맞다 했을 때 지금 여러분이 뭘 하고 있어야 되냐면 이 모든 걸 판단함에 있어서 얘가 0보다 크려면 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겠지. 그치? 오케이? x는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되죠. 제곱할 거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여기 제곱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그치? 그럼 얘 같은 경우도 나온 애들이 다 성립하는지 봐야겠지. 여기는 얘가 0보다 크면 되고 얘는 얘가 0보다 크면 되니까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면 되죠.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그러니까 문제 없죠.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양수잖아. 오케이? 이제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해를 했으면 이제 여러분을 틀리게 만들어야겠지. 선생님들은. 어떻게 틀리게 만들겠어? 틀리게 만드는 거 쉽습니다. 어떻게? 2를 여기다 쓰면 돼. 그럼 다 틀려 이제. 그래서 앞에서 그 내용을 강조했던 거야. 2를 여기다 앞에다 써. 그럼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거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밑을 통일하기 위해서 얘는 로그 x제곱 이렇게 해서 풀겠지.
그럼 똑같은 결론이 나오겠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x는 3이랑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 그치? 근데 이때는 얘가 탈락이라고. 왜? 진수 조건 때문에. 알겠어요? 의연 이해했어? 그래서 그 내용을 강조했던 거야. 그 내용을. 정확하게 진수 조건을 여러분이 가려내야 하니까.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문제에서. 그래서 로그로 내기가 좋다는 거야. 로그 여기 제곱 잘 주시고 여기 그냥 2x 이렇게 두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풀어? x제곱은 2x다. x제곱 마이너스 2x다. 그러니까 x 마이너스 2는 0이다. 그래서 x는 0 또는 2다. 맞아 틀려? 틀렸죠? 왜? 0은 안 돼. 0보다 커야 되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뭐 여러분이 정리해놓고 내가 연습을 하겠다. 아 좋아. 그렇게 하는 것도 좋아. 근데 뭘 하는 게 중요하냐면 항상 진수 조건을 따진다. 이걸 기억하는 게 훨씬 중요해. 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로그 문제는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항상 밑조건, 진수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거야. 먼저. 문제를 풀기도 전에 먼저 적어놓고 시작하는 거라고. 그래야지 안 틀린다고.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거 예시를 적어놓고 복습을 하는 것보다 뭘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항상 얘를 확인하자. 이거 한마디로 끝나는 거야. 왜? 경우의 수가 너무 다양하니까. 항상 4점짜리는 무조건 낚은다고 봐야 되고. 응? 알겠지? 그러니까 습관을 들여. 뭐? 밑조건, 진수조건. 밑조건, 진수조건. 이것만 기억하는 게 훨씬 중요해. 왜? 문제에서 다양한 상황이 계속 여러분한테 주어져요. 풀어봅시다. 풀어보세요. 자 우리 AB반 친구들은 짝수만 풀어. 짝수. 시간이 없으니까. 짝수부터 풀어. C반 친구들은 다 풀고. 어렵죠?
자 봅시다. 어렵죠. 네. 쉽지 않아요. 자 1번 2번 3번 여기 해설 보면서 합시다. 1번은 보면 얘를 2로 밑을 통일시켜주면 이렇게 되고 얘가 아까 말했다시피 네, 출력값 입력값 뭐 계산해서 x-4 이렇게 하면 되죠. 그다음 3번 3의 밑을 2로 만들자 이렇게. 그러면 3은 다음과 같으므로 이게 이제 기본이라고. 이제 얘가 뭐라고? 민재 얘를 뭐라 읽어야 돼? 2를 거듭했을 때 3이 되는. 그렇지. 2의 거듭제곱했을 때 3이 되는 수. 그리고 2랑 3 자리 바꾸면 이해되죠? 바로 나와야 돼. 선생님도 바로 나오잖아. 이렇게 바로. 밑을 통일시켜야 돼. 그러면은 3을 얼른 2의 로그 2, 3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고. 영복이 알겠어? 의연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x는 로그 2의 3. 물론 얘를 정의로 풀어도 됩니다. 얘를 x의 정의가 뭐야 이게? 로그 2의 3이잖아. 로그의 정의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이 단원에 맞게 풀어야지. 그럼 얘를 2로 바꿔줄 생각을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3번 마이너스 1을 밑을 3으로 만들어야겠죠. 얘도. 그래서 3의 마이너스 1이니까 3분의 1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영록 이렇게 3번까지는 이렇게 푸는 거다. 이게 칠판에 적어놨어요.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고. 그럼 x는 3분의 1이다. 4번부터 어렵죠. 4번. 4번부터 이제 중요한 게 밑조건 진수 조건을 놓치면 안 된다가 이제 중요한 거야. 이 빨간 줄 치세요. 습관적으로 여러분 분명히 방금까지 선생님이 밑조건 진수 조건 중요합니다 얘기했지만 문제 풀 때 신경 안 썼죠. 신경 썼나? 밑조건 진수 조건이 중요하다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4번을 딱 푸는 순간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야? x는 일단 무조건 양수여야 되고 x는 1이면 안 돼. 이거 쓰고 시작해야 돼. 여러분 풀이에 이거 써져 있는지 확인을 해. 안 써져 있으면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니까. 알겠지? 복수할 때도 신경을 써야 돼. 항상 제일 먼저 이것부터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푸는 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이 2를 내가 x로 만들어주고 싶어.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해주면 돼? 로그 x에 x제곱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2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얼마든지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다르게 푸는 방법 없나요? 있지. 근데 우리 지금 이제 일관성 있게 푸는 거야. 일관성 있게. 그래서 이렇게 얻어도 된다. 또는 어떻게 할 수도 있겠어? 내가 밑이 x인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로그를 밑변환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주는 방법도 있겠죠? 이해하십니까? 그럼 답이 똑같이 나오겠죠? 승주 이해하고 있어?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왜 안 돼요? 어느 부분이 안 돼요? 2를 저렇게 바꿨잖아요. 2를 저 로그 식으로 바꿨. 얘랑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다. 그 둘이 헷갈리는 게 아니고. 2를 저렇게 바꾸는 게. 진수 조건이. 진수 조건이 그 진수가 0보다 크다잖아요. 근데 x 제곱은 x는 0에서 0보다 안 크잖아요. 네. 그러면 2를 못 떨치는 거 아니에요? 2를 못 떨친다고? 지수는 2를 떨치지 않지. 오케이, 이제 좋은 질문이긴 했어요. 봐봐, 이제 승주의 말은 뭐냐면 지금 조건에서 내가 2를 이렇게 떨어뜨릴 수 없지 않냐 이 말이죠. x가 0보다 크지 않은 구간이 있어요. 1번 떨어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떨칠 필요 없고. 나는 밑이 같다는 것만 확인했으니까 떨어뜨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뭐라고 적어야 돼? 3은 x제곱 이렇게 풀어야 돼. 떨어뜨린 얘를 오히려 올려야 되는 판에 내가 얘를 일부러 떨어뜨릴 이유는 없겠지. 로그 방정식을 푸는 게 목적이잖아. 지금 뭐 다른 걸 얘 떨어뜨리면 못 풀어. 이제 그때부터 떨어진 애도 올려야 되는 거야. 오케이? 첫 번째는 떨어뜨릴 이유가 없다. 두 번째로는 떨어뜨려도 돼. 왜? 진수 조건 있지?
얘는 음수가 아니야. 항상 연립부등식의 해를 생각하시면 돼요. 연립부등식의 해를. 가장 좁은 구간을 만족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먼저 밑조건을 통해서 이렇게 줬잖아요. 그럼 얘를 x가 0보다 크거나 x가 0보다 작다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고. 얘로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떨어뜨릴 수도 있어. 그렇지만 떨어뜨릴 이유도 없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꿔놓고 풀면 3은 x제곱인데 x가 뿔마 루트 3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이거 조건, 밑조건을 봐야 되니까 그냥 루트 3이라고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 안 된 사람? 얘기하셔야 돼요. 이해 안 되면. x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은 없어도 2를 저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0보다 뭐라고? x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잖아요. 네. 저게 없어도 2를 저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일단은 표현하는 건 자유고 없으면 이렇게 표현할 이유가 없지. 왜냐면 없다는 소리는 얘가 밑이 아니었다는 거잖아. 얘가 밑이 x니까 여기도 x로 따라서 이렇게 만든 거야. 가만히 있는데 얘를 내가 이렇게 만들 수가 없지. 그러면 내가 없는 조건을 막 다 창조하는 거잖아. 네. 난 이미 주어진 조건에서 얘가 밑이니까 밑을 맞춰준 거야. 대신에 엄밀한 조건을 다 지켜줘야 하는 거고. 좋은 질문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일을 이렇게 바꿀 리는 없다고. 항상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할 때는 그 액션을 취하는 이유가 있어야 돼. 왜? 왜 그렇게 하는데? 하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 내가 날 얘를 뭐로 본 거야? 나는 얘를 로그 방정식으로 본 거야. 로그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난 그렇게 행동을 했어 라고 설명을 해야 하는 거지. 다양한 풀이가 가능해. 이것도 가능합니다. 얘 그냥 로그의 정의로 풀면 선생님 이거 아닌가요? 맞아요. 로그의 정의로 풀면 이렇게 되잖아. 그치? 다양한 풀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만 뻑뻑 우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별표인 거지. 5번이 이제 가장 심플한 베스트 상황이죠. 여기 3에 4 이렇게 나오면서 얘랑 얘만 비교해주면 되는 거. 밑조건, 진수조건 하나도 없는 거고. 6번도 중요하죠. 6번도 제일 먼저 여기 별표 6번도 치시고 6번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부터 해야 돼? 승주? 그렇지.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쓰고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얘는 2분의 1에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4분의 1인 이유는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의연이 오케이? 그러면 x 플러스 1이 4분의 1보다 작다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다. 됐나요? 맞아요? 흥주 오케이? 맞아요? 진수조건 맞죠? 같이 그렇게 하면 맞아? 이렇게 풀면 돼? 맞아? 들렸죠? 항상 뭘 확인해야 돼? 증가 감소를 확인해야 돼. 부등식에서는 일부러 틀리게 하려고 낚시를 하는 거야 선생님이. 얘 감소함수잖아. 감소함수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x 플러스 1이 4분의 1보다 크다가 아니라 바꿔줘야 된다고. 이게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해놓고도 틀릴 요소가 많기 때문에 시험에서 자주 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엄밀하게 생각해야 돼. 오히려 로그 방정식 부등식 나오면 엄밀하게 생각해야 되고, 내가 선생님이면은 그래서 항상 로그 부등식을 내겠다는 거야. 틀리게 할 요소가 많잖아. 얘는 증가감소를 한번, 진수조건을 한번. 그러니까 정확하게 연습을 해줘야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연립해줘야 정답이 나옵니다. 됐나요?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얘는 x가 1, 마이너스 1보다 큰 것이고 얘는 x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큰 것이고, 그럼 두 개를 연립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분의 3 보다 얘가 뭐다? 크다. 둘 다 성립하는 건 얘지. 그래서 답은 얘만 적으면 되는 거야. 부등식에 연립 부등식을 풀어줘야 한다. 오케이? 그럼 얻어 걸린 사람 진수 조건 빼고 풀렸어. 근데 얘는 잘했어. 그래도 답은 맞겠지. 근데 시험에서는 이거 좀 고민 안 하면 틀리게끔 얼마든지 낼 수 있다는 얘기. 민수 알겠어요? 이 포인트를 정확하게 이거 중요하다. 그리고 증가감소 포인트도 중요하다. 7번
자, 우리가 4번하고 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케이스 분류를 하지 않았어요. 왜 분류하지 않았을까? 적어보세요. 이거 4번은 우리가 케이스 분류를 하지 않았어. 그냥 101페이지 날개에다가 적으시면 돼요. 7번 있는 쪽에 정답을 내가 써놓은 거지. 4번 문제도 똑같이 x가 있잖아 지금. x. 7번 문제도 밑에 x-1이 있죠. 근데 4번 문제는 얘가 방정식이잖아요. 방정식. 방정식은 증가감소가 중요해 안 중요해 영록이? 안 중요해. 뭘로 풀어? 증가감소로 풀어? 1대1 함수로 풀어? 1대1 함수로 풀잖아. 그러니까 얘는 케이스 분류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아까 그 쓸데없는 거 왜 배웠나 싶잖아.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논리적으로 헷갈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푸는 거야. 그런 설명을 안 하고 그냥 풀잖아. 그럼 만약에 어떤 이제 강의에서나 또는 해설지에서 7번 문제를 풀 때 얘를 케이스를 나눌 거라고. x-1이 0과 1 사이인 경우랑 x-1이 1보다 큰 경우로 나눠서 풀 거라고. 분명히. 책에도 그러잖아. 책에 그렇게 나왔지. 책에 케이스를 나누어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런 순간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공부를 했어.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4번은 왜 케이스를 안 나눴지? 이 생각이 들지. 안 그래? 4번 케이스 나눴어 안 나눴어? 안 나눴잖아. 지금은 왜 안 나눠도 되는지 선생님 설명을 했어. 근데 여러분이 혼자 공부할 땐 당연히 물음표가 이렇게 딱 뜰 거라고. 그쵸?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다시 앞에 있는 걸 보자. 앞에 있는 게 뭐였는데? 첫 번째 1대1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뭐 푸는 거야? 여기다 적어놓자. 얘를 가지고 여러분 그 카드에는 이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추가로 쓴 내용은 없습니다. 카드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카드에 이것도 보강하고 싶으면 보강하셔도 되는데 형광펜 칠한 것만 정확하게 쓰면 선생님 맞다고 하는 거니까 얘로 우리는 방정식 푸는 거예요. 방정식. 케이스 분류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증가로는 뭘 푸는 거야? 부등식 푸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증가가 있으면 뭐도 있겠어? 여기 감소도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증가랑 감소를 구별해 줘야 돼. 부등식은. 그쵸? 그래서 아래로 다시 다음 페이지 넘기면 분명히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 지수, 로그, 방정식은 그냥 풀이가 하나죠. 증가 감소 안 따지지. 부등식은 증가할 때 감소할 때 따지죠. 민지 오케이? 이게 정확하게 머리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왜냐 얘도 똑같은 하나의 문제잖아요. 지금 정확히 알고 풀어야 돼. 그렇게 알아야 어렵게 나왔을 때 대처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방정식이니까 케이스 분류 안 한 거고 부등식은 밑에 따라 부등호 방향이 달라진다. 뭐야? 밑에 따라 증감이 달라진다는 소리지. 증가냐 또는 감소냐에 따라 이걸 구별을 정확하게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됐죠? 용록 이해했어? 풀어보세요. 7번 다시 한번. 증가할 때, 감소할 때 구별해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슬럼프는 둘 중에 하나로 찾아와. 외인적 요인. 외부에서 뭔가 내가 힘든 일이 생겨. 가정에 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그렇잖아. 뭐 다양한 이유로 내인적 외부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여러분이 슬럼프가 찾아올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내부적 요인. 여러분이 뭐 열심히 공부를 안 했어. 대부분의 이 경우인데 게임을 하건 뭐 하건 어쨌든 공부가 잘 안 됐어. 공부가 밀렸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계속 미루고 싶잖아. 완벽하지 않으니까 봉투복습이 밀렸어. 계속 미루게 돼. 리셋하고 싶어지잖아. 누구를 디스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심리가 그렇다는 거야. 이해를 한다고. 예를 들어서 숙제를 하나도 안 했어. 그럼 수업 가면 선생님한테 한 소리 들을 것 같고 그 다음 수업 내용 이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럼 수업 나오기가 싫잖아. 그런 걸 여러 번 경험할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버텨야 된다. 일단 선생님한테 와서 어떤 상황인지 상담을 하고 상황을 파악을 하고 그럼 선생님 조치를 취해줄 거야. 여러분이 1부터 100까지 해야 되는데 이걸 다 소화를 하면 여러분이 엄청 훌륭한 결과를 내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한다 해서 실패가 아니라니까.
70만 해도 70의 성과, 80만 해도 80의 성과야. 심지어 50만 해도 50의 성과야. 그러니까 내가 다 못했다. 숨기지 말고 선생님한테 갖고 와가지고 공유를 하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야 돼요. 방치하면 1년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혼자 고민하면 진짜 망가지게 되고 같이 고민하면 조치를 취하면 돼.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선생님이 하라고 한 게 너무 힘들어. 그럼 선생님하고 대화하고 상의해서 이거 위주로 해라. 이렇게 선생님이 좀 제안을 해줄 수 있잖아. 무엇보다 안 좋은 건 이게 이제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힘들어져요. 그럼 밀렸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버리고 가야 돼. 근데 여러분이 이걸 판단하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꼭 얘기를 하라고. 와서 얘기를 해야 돼요. 선생님 저 이제 숙제를 지금 이런 상황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죠? 이거부터 하세요. 그리고 한 바퀴 돌고 또 볼 거니까 시간적 그 보상의 기회는 있어요. 근데 지금 잘 따라가는 게 베스트긴 하지. 해야 될 게 많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그리고 체력도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체력이 다 다르잖아. 체력이 못 따라오면 고3에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선생님은 그냥 머릿속에 무슨 상상을 하고 있냐. 이 8명의 학생들이랑 선생님이랑 같이 시작했지만 중간중간마다 한 사람당 평균 3번에서 4번 정도의 슬럼프와 포기하고 싶은 마음, 못하겠어요? 뭐 하여튼 그런 일들이 다 있을 거라고. 그럼 나한테 몇 번이겠어? 한 30번 되겠지. 그럼 30번을 6개월로 나눠봐. 매주 한 번씩 뭔가 터지겠지. 각오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매주 한 번씩 누군가는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게 정상이라고. 여러분이 수험생활이 힘들잖아.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잖아요. 선생님도 갑자기 너무나 타이트한 스케줄을 소화하면은 몸이 신호를 보내. 힘들다고. 선생님이 지금 극악의 스케줄을 보내고 있거든. 선생님이 여러분 부모님들 밖에 나가서 이제 일하시고 퇴근하시잖아요. 나도 일주일에 그거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잖아. 일주일에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씩 5일씩 근무를 해. 그리고 나서 주말에 일해. 그러면 주말에 일을 하는 게 다가 아니지. 주중에는 주말에 일할 걸 준비하겠죠.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서 3시간 수업하면 적어도 준비를 6시간 이상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하겠죠. 그러면 일주일 동안 선생님이 쉬는 시간이 거의 없겠지. 오징어 게임을 못 봤다니까? 나도 못 봤는데 본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봤을 수도 있지. 선생님 이번 주에 게임 1시간을 못했어요. 오징어 게임 하나를 못해. 웹툰을 보겠어요? 뭐라 그랬어요? 유튜브도 못 봐. 그냥 미친 듯이 사는 거야. 왜? 또 외부 약속이 생기잖아. 뭐 가족들 식사도 해야 되고 또 동기들끼리 뭐 저녁 먹자 하면 안 나갈 수 없고 어제도 나오라고 하는 거야.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쉬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수업 준비는 다 해놨고 솔직히 말하면 애들한테 수업 준비한다고 뻥을 쳤지만 수업 준비는 다 해놓고 집에서 얌전히 잤어요. 밥 먹고 이때 안 쉬면 내 몸이 난리가 나겠다. 여러분도 그런 걸 잘 생각을 해야 돼. 공부를 안 하다가 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여러분이 쉬엄쉬엄 하다가 본격적으로 해야 되잖아. 무리하면 몸이 탈이 날 수 있어. 갑자기 10시간 공부한다고 하잖아? 그러면 그 다음날 탈이 나. 잘못된 게 아니야. 가장 잘못된 건 탈이 난 적도 없고 공부도 한 적도 없고 그냥 하루에 1-2시간밖에 공부를 안 하면서 놀면서 지나면 몸은 아무 문제가 없어. 마음만 힘들지. 그래서 오는 슬럼프가 제일 안 좋은 거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막 10시간씩 공부하려고 했어. 그래서 한 7시간 했다? 다음날 몸이 아프네? 정상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쉬어야 돼. 잘 쉬는 것도 필요해.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놓고 생각하게 돼. 내한테 뭐가 중요한가? 나한테 진짜 공부가 중요하잖아? 공부를 하기 위해 모든 것들을 다 맞추게 돼 있어요. 잠자는 것도 내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맞춰요. 그러면 밤에 핸드폰을 안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핸드폰 본다 안 본다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잖아. 밤에 핸드폰을 보는 거 안 보는 거 뭔가 절제 영역이라 생각하잖아. 그러지 않아? 절제 영역이라 생각하잖아. 근데 아이돌들이 음식 절제하죠. 굉장히 잘하지 않아? 그 사람들한테는 절제 영역이 아니야. 그냥 생존의 영역인 거야 그게. 크게 고민하지 않고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여겨요. A급 아이돌들은. 그러니까 배우들 봐봐. 입군 되면 뭐 갑자기 살을 빼서 나타나잖아. 걔네들이 우리보다 훨씬 쉽다니까 그게. 왜? 걔네들은 그게 생존의 문제잖아. 우선순위가 딱 정해져 있는 거야. 당연히 살을 빼야 되는 거야 이게. 프로들의 영역에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도 이제 경험하게 될 거야. 내가 진짜 공부를 잘하고 싶잖아.
잘하고 싶다 보면은 내가 잠을 잘 자야겠다는 생각이 도출하고 잠을 잘 자야겠다 싶으면 그 시간에 핸드폰을 안 보게 된다니까. 적어도 예전에 막 안 봐야 돼 안 봐야 돼 하면서 보고 찝찝하게 새벽 3, 4시에 잠들고 다음날 7시에 일어나가지고 학교 가면서 졸면서 그런 생활 패턴 이거 어떻게 내가 벗어날까 고민했잖아. 그걸 이길 수 있게 돼. 공부를 잘하고 싶어지면. 그러니까 그런 단계적인 성장이 있어. 당장 여러분한테 핸드폰 다 끊어, 게임 다 끊어 이렇게 선생님 얘기 안 하는 이유야. 그 끊는 데는 사람이 다 그 과정이 필요한 거야. 잘하고 싶어야 돼. 근데 류현진 선수가 유튜브 나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 류현진 선수랑 이대호 선수랑 막 얘기를 하는데 그 MLB죠. 메이저리그 가면 스프링 캠프 딱 가잖아? 그러면 자기 놀랍대. 한국에서는 스프링 캠프에 가서 몸을 만들려고 그 선수들이 온대. 스프링 캠프 가면 야 이때 몸 잘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개막하면 봄에 열심히 하자. 왜? 그 전까지 놀다가. 근데 메이저리그 딱 갔는데 스프링 캠프 시작하는 딱 첫날부터 모두가 몸이 다 만들어져 있대. 이미 몸을 다 만들어 와서 그냥 말이 스프링 캠프지 거기서 그냥 딱 서로 해야 될 것들 자기 실력을 보여주고 그냥 딱딱 간대. 그 마인드의 차이인 거야. 이미 다 준비해서 오는 거야. 왜? 거긴 더 냉혹한 프로의 세계잖아. 한국은 좀 못해도 안 쫓아내잖아. 그잖아. 재능으로 비벼지잖아. 한국은 실력에 비해 돈을 많이 받잖아. 네. 관중이 많이 들고 인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설렁설렁 해도 되는 거야. 막 전날 술 먹고 와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던져도 막 옛날에 승리투수하고 그랬다잖아. 요즘은 좀 힘들겠지만. 근데 메이저리그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지.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당연히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비시즌에 몸 만들고 더 일을 갈고 그리고 딱 스프링 캠프 전지훈련 가면은 모두가 완벽한 상태에 가가지고 서로 경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게 잘하고 싶으니까 그러는 거야. 잘하고 싶으니까. 그 사람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잘하고 싶으니까. 메이저리그에서 더 성공하고 싶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내가 하는 공부에서 내가 잘하고 싶어야 해. 그럼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하면 수업을 잘 들을까도 고민해야겠지. 그러면은 전날에 좀 일찍 자고 컨디션을 좋게 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한테 잘하고 싶으면 아침에 9시에 일어나 최소 공부가 시작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고민하라는 거야. 음식도 그렇게 고민하다 보면 여러분 나이 때는 아무 때나 먹어도 되거든. 선생님 나이 때는 아침에 내가 정상 컨디션으로 일을 하려면 저녁에 잘 자야 되고 그러려면 야식을 먹으면 안 돼. 선생님 나이 때 되면. 그러니까 야식을 절제하는 거야. 절제하고자 하는 동기가 더 강하게 부여되는 거지. 핸드폰도 아침에 내가 사회생활 함에 있어서 좋은 퍼포먼스를 내야 내가 승진도 하고 좋은 성과를 내야 된다고 싶잖아. 그럼 전날 컨디션 관리를 하는 거야. 선생님이 그래서 가능한 금요일 저녁에는 딴짓을 안 하는 거예요. 집에서 쉬고 컨디션 관리를 해. 왜? 내가 컨디션 관리를 하고 여러분한테 수업을 해야 수업을 잘 하고 그래야 내가 성과를 내고 그러지 않겠어? 여러분도 어느 정도 눈치챘겠지만 시험 기간에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는 계산 실수가 많아지잖아. 잠을 못 자서 그래. 우리가 서로가 양해를 구하는 거지. 선생님 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여러분이 좀 이렇게 메이크업 해주세요. 옆에서 보조해주세요. 내가 양해의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면서 하는 거잖아. 그런 겁니다. 영록이 알겠어? 선생님이 널 비난할 생각이 없어. 단 잘하고 싶으면 너가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할까. 오케이? 남들 잘 때 자야 돼. 알겠지? 응? 선생님 저는 그게 안 돼요. 그럴 수 있지만 노력은 해봐야지. 시도는 해보고. 오케이? 절제할 것들 잘 절제하고. 혼자서 힘들면 친구랑 약속을 하란 말이야. 야 우리 이번에 이렇게 하자. 그게 돼야 돼. 선생님 동기가 다른 동기랑 성적 내기를 했어. 그래서 진 사람이 밥 사고 술 사기 이렇게 했다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 그러면서 둘 다 성적이 올라. 그래서 그 열심히 한 동기가 이번에 수석을 했어. 4.5 딱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그런 긍정적인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야. 열심히 서로 해보자.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짝꿍이랑 또 고민을 서로 얘기하고 민재야 알겠지? 좀 잘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잔소리가 많았죠?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해설에 다 나와있듯이 x-1을 1보다 큰 경우랑 0과 1 사이로 이렇게 쪼개야 된다고. 이게 밑을. 왜? 이때 얘가 증가니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얘들 감소니까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뒤집어지겠죠.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플러스 밑조건. 이게 밑조건도 생각을 해야 돼. 밑조건. 그래서 x-1이 0보다 커야 하고 x-1이 0이면 안 된다도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하는 겁니다. 문제에서 쓰이건 안 쓰이건 둘 다 생각을 해줘야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둘 다 만족하는 결론을 답으로 이렇게 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 안 된 사람? 됐죠? 그래서 이 밑조건이 여기는 다 설명이 돼 있는 거야. 이 밑조건에 따라서 케이스를 나눈 거니까. 그런데 처음에 문제를 풀 때는 습관적으로 밑조건을 적어놓고 시작을 하라는 거죠. 적어놓고. 그럼 나중에는 판단이 돼. 아, 증가감소 이렇게 어차피 쪼갤 때 밑조건 다 방연되니까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로 또 여러분이 질문할 만한 요소가 x가 3보다 크다고 나오고 x가 1과 2 사이다가 나왔어. 그럼 선생님 얘는 연립 안 하나요? 연립하는 게 아니죠 이때는. 왜? 케이스를 나눴잖아. 케이스를 나눴다는 건 배반 사건이야. 배반 사건은 연립을 하는 게 아니고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또는 이 기호로 들어가는 거야. 또는 기호. 이면서가 아니라고. 케이스를 나눌 때는. 확통에서도 이게 엄청 중요하죠. 확통에서도 항상 케이스 분류가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때는 곱사건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해주는 거야? 더해주는 거예요. 덧셈 정리. 이거 풀어야 한다. 쉬었다 가죠.